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와치독인데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 정부에 묻고자 하고 확인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온통 추미애 장관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지금 현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언론 보도 양도 또 횟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워치독에서 관련 보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2의 조국 사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보도가 나오고 쏟아졌는지 또 지난해 이맘때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보도가 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뭐 두 사건이 다 흡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언론 지면상을 봐도 뭐 뉴스를 봐도 뭐 지금 코로나19 외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 뭐 사건밖에 좀 잘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없진 않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 때랑 비교하면 이 피의 사실 공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서 뭐 수사 과정이 좀 오랫동안 길어져 왔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수사를 한 게 뭐 진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이렇게 검찰발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별로 많이 없었다라고 보고 각자 나름의 이제 제보와 취재를 통해서 기사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좀 뜨거운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의혹 제기가 너무 많다더라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언론들이 정권을 너무 비호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재벌 사장이었고 별로 이렇게 언론이랑 컨택트 안 하려고 하는 언론이랑 거리를 두는 사람이면 그러면 이렇게 좀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의혹만을 소개하는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이제 여의도에서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에서도 그냥 그 동로에서도 기자들을 인사하고 수많은 기자한테 연락처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는 언론이 그 의혹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의혹의 대상인 사람의 의견도 거기에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의혹만 제기하고 이제 반대 의견이라든가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혹이 진실 여부들 이런 것들. 아니 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추미애 장관이 언론이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의 방향을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언론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의혹 기사를 쓸 때는 이제 대상에 된 그 정치인의 의견을 추구하지 않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좀 약간 부드러운 멘트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옛날부터 좀 상당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 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현재 그 언론이 어떤 의혹을 쭉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작성하려면 기사 안에도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떤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그 주제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의 근거는 또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반론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사를 써 오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정형화된 틀인데 그런데 이 틀이 이제 인터넷 중심으로 언론이 이동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하나하나 분절돼서 제기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 그 자녀 건과 관련해서 이 단독 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국방부 서버서 확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단독 국방부 민원실 녹취 1,500개 분석 중 이건 SBS 보도예요.
그리고 단독 국방부 추미애 녹음 파일 보존 기한 끝난 뒤 관련 자료 제출했다. 이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누군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고 예. 그 자료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단독을 붙이고 기사가 딱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알파고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붙는 이제 반론들은 없는 거고 그냥 계속 그냥 의혹만 쭉 제기가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은 단독이 아닌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단독이 아닌 거죠. 네, 어차피 다 나온 내용들이 좀 분절돼서 나오는 형태니까요. 근데 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계속 단독 타이틀을 달고 쭉 나오니까 또 이거 봐봐 뭐 추미애 또 나왔네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쭉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냥 하나의 의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이 이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이전에도 계속 좀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의혹들이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딱딱 뭐 무슨 의혹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뒤에 뭐 그쪽의 반론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의 완결된 기사 형태를 갖추면은 보는 사람들이 일단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언론이 뭐 지금 이 인터넷에 뭐 이렇게 뭐 페이지 뷰를 뭐 의식해서 뭐 단독을 붙이고 뭐 껌껌이 계속 올리고 있다 뭐 그런 비판도 많은데 좀 정확하게 논점을 잡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그렇게 하나의 좀 완결된 기사를 좀 내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를 언론이 해서는 안 되고 바람직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문제가 되고. 뭐냐면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제 주미 장관이 예전에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몇 번 이렇게 언론에서 도마위에 오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가 군대 문제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제일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황 때는 일반인 대중에서 누군가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sol릴 수가 있는데 근데 기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네네. 마치 경찰이 화나면 뭐 일반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경찰한테 법령을 행사할 만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도 법에 따라 해야 하듯이 언론인들도 언론 윤리에 맞게끔 이제 정보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이제 관련된 정치인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언론 윤리를 벗어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눈에 포착이 됐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자는 감정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또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건 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면은 현재 이 권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맞거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정권을 또 권력을 언론이 옹호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견제도 해야 되고. 어떤 노력들이 좀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부족한 것은 지금 언론의 좀 인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 그 예전에 뭐 이제 지면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나 뭐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증거를 모으고 뭐 이런저런 좀 반론들도 생각을 해서 기획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딱 증거를 딱 내놓았을 때 누구도 뭐 소리를 내지 못하게 정확하게 딱 그걸 붙잡고 기사를 딱 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 최근에는 좀 그런 형태의 기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쪽이 됐든 뭐 어떤 언론이 됐든 계속해서 그냥 그 받아 나오는 그런 뭐 다 그 얘기들 말들 네네. 그런 것들을 뭐 분절시켜서 그냥 딱딱 나오고 그냥 하나의 사건을 그냥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기사를 쭉 내고 여기에는 또 반론이 실려 있지 않고 또 반론이 나오면 그걸 또 그냥 기사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는 그냥 기사 한 건 한 건을 소비를 하거든요. 네네. 신문처럼 이렇게 한 번에 쫙 펼쳐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뭐 거친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하여튼 뭐 기자와 뭐 독자들 간에 좀 논쟁이 또 붙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붙여지지 않아도 독자한테는 그 기사에서 언급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나쁜 인식이 갈까봐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독자한테 그러한 인식을 막을 수 있는 한 줄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제거돼 있지만 조만간 주미애 장관 측에서도 뭐 의견이 나올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밑에다가 넣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거 지금 첫 사건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 이런 사건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 뭐냐면
보통 딴 나라들에 가시면 뭐 유럽이나 아니면 선진국들에 가시면 연예부 기자들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너무 많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깊이 취재를 해서 이제 너무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완성된 결과물을 낸다. 예, 내는데 예, 예. 이제 오히려 연예부 기자들은 좀 약간 살짝 찌라시적으로 가는데 바빠라지. 근데 한국에 있는 연예부 기자들도 오히려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하고 완전 모든 증거들을 모이면서 기사를 내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연예부 기자들만큼 못하고 있는 이 그림이 좀 약간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TV조선에서 이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뭐 골라줬다라는 보도를 예, 했을 때, 예. 그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네, 이 보도가 무려 8개월을 취재를 했던 결과물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그 안에 이제 카메라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뭐 어떤 옷을 뭐 골랐는데 네네네. 그 옷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고 나왔다더라. 예, 예. 이런 식의 딱 대조하는 것들이 딱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반론도 악소리도 이제 안 나오는 그냥 그런 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좀 그렇게 그 좀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누구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간히 좋은 기사가 보여요. 그리고 알차고 내용이 좋은 기사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묻혀요. 또 좋은 기사들, 알찬 기사들은 빽빽하게 뭔가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고 길어지죠. 꼼꼼하게 좀 찾아봐야 되고 행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길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냥 묻혀버리고 짧고 단순하고 그냥 의혹만 제목을 크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끔만 딱 끌면 그 기사가 훨씬 더 클릭 수가 많아지고 네. 댓글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또 이런 기사들이 또 양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는데 포털도 그냥 뭐 AI가 편집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잘 그 좀 이렇게 채워진 내용들로 채워진 뭐 그런 기사들을 좀 뭐 보려는 좀 노력을 하거나 뭐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능력이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죠.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을 저희가 좀 다뤄봤었는데 이게 또 지금 1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습니다. 마치독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MBC가 신입 기자 공개 채용 논술 시험에서 출제한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상훈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시험이 지난 13일 치러졌는데 그 MBC 신입 기자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입사 시험에서 뭐 논술 영역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문제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이 고소인에 대한 호칭 문제, 이 피해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뭐 어떤 그 어떻게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가, 뭐 제 3회 호칭도 상관없다, 좀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서 네. 언론사의 지망생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차 가해 논란에 좀 휩싸였다면서요? 네네. 이것이 뭐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이제 2차 가해라고 좀 이제 주장을 하는 곳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험을 재시험 치르기로 했다고. 네, MBC가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재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또 예. 이에 대해서 또 언론 지망생들의 또 반발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언론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사시험 치르잖아요. 네. 예, KBS에도 이제 입사시험 치러야 되고 또 입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이제 문제 출제를 담당하는 그런 여러 그 선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합수고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검색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네네. 서로 간에 치열한 논의 끝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좀 논란이 있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그 진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진심으로는 너무나 놀랬어요. 네. 이것 때문에 불과 몇 달 전에는 엄청 시끄러웠는데 예. 그걸 가지고 뭐 시험에 넣는다고? 뻔히 결과가 이렇게 될 건데 네. 저도 너무 신기하게 이 기사를 접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칭 문제를 없애려면 호칭을 없애야 돼요. 터키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면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면 그냥 K 모 씨, A 모 씨로 하고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제 동양 문화에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호칭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 이제 의견이 갈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정상훈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에 입시 시험을 할 때, 그러니까 뭐 MBC도 그렇고, 뭐 KBS도 아마 그럴 테지만, 이 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분들이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이 중에 이제 논설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어떤 뭐 답이 정해진 아니죠. 네, 그런 네. 건 아니죠. 예, 보통 논설 시험이라고 하면은 왜 그런 과정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그런 논리적 완결성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보통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때 뭐 그 시절에 이제 가장 뭐 뜨거웠던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언론 지망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보기 위한 측면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뭐 MBC 입장에서는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이거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넣었으면 그건 주관식으로 아니고 뭐 다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ABCD에서 하나를 골라라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논란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수험생들이 내가 어떤 쪽으로 쓰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신의 본래 내용과 본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입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 회사 수뇌부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네. 원래는 문제 아니고 주입식 교육가 문제예요. 네. 한국의 교육 제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좀 저희가 다 돼서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파장이 좀 더 확대되면 다시 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와치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또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